건배 제의는 세 분의 건배 제의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 회장님이신 이승우 총장님, 그리고 신성대학의 김병묵 총장님, 강원관광대학의 원재희 총장님 순으로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승우 총장님께서 건배 제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잔들 채워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 프레젠 서밋 참석하면서 아주 큰 보람을 느꼈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우리 대학신문사의 이대순 이사장님과 또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고 또 발언의 내용도 아까 우리 정영선 총장님은 똑같은 내용을 했지만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교가 우리 이진석 실장님과 김영권 국장님, 최성보 과장님 사실 세 분이 전문대학교 정책의 제일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사실은 우리 장차관님들은 이제 정무직들이시고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또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작년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얘기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의 발전, 저는 일치월장인데 이 구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에 어느 대학 총장이 한번 했던 건데 이 뜻이 아시죠? 일은 일찍, 취는 취업해서, 월은 월급 받아, 장은 장가 시집 가자. 이게 바로 전문대학교 구호입니다. 이게 괜히 공부한다고 돈 낭비해서 부모님 등골르게 하지 마시고 빨리 취업해서 월급 받아 장가 시집 가는 게 이게 저출산도 대책이 됩니다. 제가 일치하면 월장해 주십시오. 전문대 발전을 위해서 일치! 월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예, 명의에 의해서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신문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간지에서 일간지로 이렇게 그 변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정말 대학신문이 그 주간지에서 일간지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더욱 많은 그 발전이 기원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보 과장님, 전문대학 정책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하 과가 하나 더 생기고, 예, 그리고 실이 아마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전문대학 그 정책과의 또 발전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교육부의 무궁한 발전이길 바라고요. 우리 전문대학의 더 많은 발전이 이제 약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말 금년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문대학에 대한 건의 말씀들이 안 나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로 제가 건배 제의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원재희 총장님. 마이크. 전문대학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대학신문에서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교육부 관계자님도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저희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전문대학 학생이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능력에 맞추어 가지고 잘 글로벌 인재로 육성을 해서 국가와 사회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그 인재 양성에 여기 모든 그 전문대학 총장님 불철주야로 많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 우리 교육부에서도 거기에 관해가지고 많이 애써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전문대학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하여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문대학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사주제 말씀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 주제입니다. 굉장히 참 이슈가 되는 주제인데요. 먼저 대구 보건대학의 남성희 총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대구보건대학의 남성희 총장입니다. 식사하시는 중에 이 발언을 해서 될까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1번 주제부터 3번 주제까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푸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4번 주제가 아닌가 해서 4번 주제에 발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얘기들이 작년에도 있었고요. 우리 정 총장님 말씀하기로 작년에 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김병묵 총장님께서는 올해로 이 얘기들은 모두 끝이다라고 하니까 다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는 고등교육으로서의 논의가 아니었고 직업교육으로서의 논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까지는 사회 급변하게 변화해가는 사회를 어떻게 쫓아갈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교육을 해왔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4차 교육혁명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직업교육이 숙련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창의적이고 자신의 직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등직업교육의 모습이 전에 얘기하던 전문대학 위에 일반대학이 아니고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 이렇게 두 차원으로 나눠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 안에 대학 정책실이라든지 고등직업교육 정책실이라든지 또 재정 지원이라든지 학제 자율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문대학으로서 쭉 이어오다가 수많은 차별 속에서 한 번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2005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많은 일반 대학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대학이 대학 교루 그리고 전문을 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장에서 총장으로 직위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외적인 수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은 내적인 수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내적인 수평화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전에는 석사학위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도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전문대학을 나오거나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 또는 다른 대학에 편입했거나 그 다음에 석사 그리고 또 박사를 딸 때도 전공과 관계없는 부분에 박사를 따고 그렇게 해서 교수로 채용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말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그 교수 자체도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융복합적인 사고 그리고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면 이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고등교육화가 이루어져서 아까 우리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석사학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석사까지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양보하더라도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는 그런 고등직업교육 외에 노동부라든지 뭐 폴리텍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그 실업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미 그 4년으로 학사학위를 다 주고 있는 마당에 저희가 단순히 일반 대학의 어떤 그 반대나 사회적인 합의 때문에 더 이상 고등직업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더 축소시키고 또 지금 수긍하고 있다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에서는 고등직업교육 체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군장대학교의 이승우 총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남성희 총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 그 일반 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하게 돼 있고 전문대학은 직업을 교육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 학문과 연구를 하는 쪽에 교육부에서도 지원해주면서 거기는 과기부라든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대학교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뭐 노동부의 기금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청 기금을 쓰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전문대학뿐 아니고 사실은 폴리텍, 뭐 기능대학, 또 심지어 산업대학까지 그 직업교육대학군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 전문대학 중에서 규모가 커지면 산업대학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산업대학이 이상하게 다 일반 대학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산업대학이라는 틀을 만드실 때 교육부에서 그게 바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대학들입니다. 캐나다나 호주에 있는 대학을 염두에도 만들었는데 그런 대학이 다 일반 대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학 중에서 지금도 그 취업률 때문에 직업교육을 치중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요리과, 뭐 피부미용과 이거 사실 2년만 충분한데 뭔 4년제 대학들이 그 요리과를 두고 있습니까? 그런 대학들은 빨리 하루빨리 산업대학으로 전환토록 유도해야 됩니다. 직업교육에 치중하는 대학들은 차라리 학문과 연구에서 벗어나서 지방에 많은 산인데 그렇습니다. 그건 차라리 그냥 산업대학이 되라. 그래서 전문대와 같이 경쟁해라.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고등교육, 직업교육의 체계를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교육 교육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학사를 두도록 직업학사 주시면 됩니다. 전문학사는 2년이고 4년을 만들면 직업학사, 직업석사 주면 됩니다. 단지 그 직업학사나 직업석사가 나중에 박사과정 할 수 있고 뭐 가도 자격을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사도 같은 경영학 석사가 다른 기능을, 다른 분야의 그 판단을 가지고 석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한 그 무슨 수업연한 다양하든 뭐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이런 근본적인 틀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계속 헛바퀴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직업 교육과 일반 교육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님은 부총리시잖아요. 사회 부분의 여러 가지 부처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큰 틀을 짜실 때 이제는 직업교육에 전문대뿐 아니고 산업대학도 들어가고 폴리텍도 들어가고 또 기능대 여러 대학들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는 교육부뿐 아니고 노동부, 중소기업청 기금이 같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아까 처음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국가가 지원하는 기능 그런 걸로 같이 엮어주시면은 뭐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게 아니고 그 기존 재원 중에서 충분히 기능이 활성화될 걸 봅니다. 하나 이제 이거와 좀
다른 얘기지만 5가지 주제 없어서 제가 하나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많은 외국 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E9 비자로 왔습니다. 단순 노동 인력이죠. 근데 이걸 E7 비자로 바꿔주는 교육을 전문대나 4년제가 해주면 굉장히 순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에서 많은 유학생을 갖고 있는데 4년제나 뭐 전문대에서 이 학생들이 졸업만 하면 돌아가야 됩니다. 비자밖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재학 중에 일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하듯이 4년제 대학을 나오면 4년간 일을 시켜주면 됩니다. 2년제 나오면 2년간 일을 시켜주면 되고 그런 취업 비자를 줍니다. 템포러리.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지금은 4년제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체의 모자란 인력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교육부는 유학생을 유치하다고 권장하면서 왜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사무는 비자를 왜 이렇게 안 줍니까?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1, 2개 없다가 아우성이고 그 E9 비자로 데려온 인력은 기술도 없으니까 그냥 월급만 조금 좀 자꾸 움직여 나갑니다. 근데 그런 인력들을 전문대에서 제대로 기술을 가르치면 2년간 가르치는 과정에 우리말도 많이 배울 것이고 또 교수와 학생 간의 사제지간의 연이 맺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뭐 불량 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E9 비자 가져온 그냥 인력 송출업자가 데려온 인력들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대든 전 4년제도 그 기회를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4년제들한테 주면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대학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자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은 제가 이제 저는 군산에 있기 때문에 군산에 많은 중소업체나 이런 중견업체들이 우리가 그런 인력을 훈련시키겠다 그러면 베트남에 데려온다면 자기들이 장학금 주겠다는 거예요. 2년 잘 가르쳐주면 자기들이 한 3년 쓰게 해주면 그 2년 동안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자기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교육부하고 지금 법무부하고 노동부가 서로 이렇게 박자가 안 맞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소재가 있는데 이건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학교에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번부터 3번까지 주제는 그냥 과감히 생략을 하고 오늘 좀 이렇게 좀 한번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전문대 정책과도 그동안 너무 바쁘신 업무에서 벗어나질 못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기구도 커지고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멀리 한 10년 내다보시고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두 분이 이미 다 말씀한 거지만 저도 이제는 일반 대학과 산업대학의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어차피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시대가 이제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뭐 산업대학이라고 있지만 전부 이게 일반대로 다 전환을 했고 또 뭐 산업대나 전문대나 기술대나 고등교육법 그 2조에 나와 있는 그 대학에 분류하는 것도 사실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제는 이 대전환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도 보면은 이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기간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학문 중심이냐 직업 중심이냐 이 투 트랙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선진국들 다 그렇죠. 또 최근에 대만도 과감하게 이걸 아주 크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 외국의 추세로 봐서도 이제는 투 트랙으로 갈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지금 현재도 그 교육법상의 산업대학에는 그 수업 연한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자연스럽게 산업대로 가면서 또 수업 연한도 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화가 되고 굉장히 그게 시대적인 하나의 추세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제가 부연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거는 우리 그 전문대학의 진로가 제가 보기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학문 중심과 직업 중심의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지만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문대학의 공영화, 이 공영제 개념을 도입하는 그 문제하고 연결해 가지고 저는 과감히 그렇다면은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의 그 커뮤니티 칼리지의 개념을 과감히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이왕 공영제를 만약에 도입하신다면은 선진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개념을 도입을 해서 뭐 요즘에 뭐 학령 인구 감소로 해서 이제 재정도 어렵고 하니 모든 대학이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격이 있는 대학, 또 의지가 있는 대학, 이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제와 접목시켜서 소위 퍼블릭 서비스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시대적인 그 추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전문대의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 하나는 학문 중심과 일반적인 투 트랙으로 가는 거 한 가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 전문대 중에서 그 현행 제도상의 그 산업대학으로 과감히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대학이 있다면은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좀 문호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돼 있는 그 산업대학의 요건을 좀 더 완화를 시켜주시든지 또 그렇게 전환을 하고자 하는 전문대학들한테는 과감히 지원을 좀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산업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나머지 전문대학 중에도 커뮤니티 칼리지화의 의지가 있고 또 자격이 되는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공영제 개념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성대학교의 권민희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연성대학교 총장님들께서 대부분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다 공통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었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투트랙에 대한 부분은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투트랙의 범위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의 고등직업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뭐 싱가포르나 아시아에서도 선진국에서는 일반대학과 그다음에 직업교육의 형태가 병렬 형태로 투트랙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것이 마이스터고에서부터 시작하는 직업 고등학교에서부터 연결지어서 석사나 박사 과정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산업대학과 일반대학의 투트랙이라기보다는 큰 체계 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을 때 또 고등학교에서도 직업교육을 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단계적인 과정의 선상에 있어서 전문대학의 학제 유연화나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인 측면이나 또 조직적인 측면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을 좀 검토하고 고려하는 장기적인 그런 연구와 더불어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견해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들이 대개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다른 말씀이 있으실까요? 추가될 부분이 없으시면 교육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큰 틀에서 원론적인 말씀만 올리고 우리 김영건 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몇 분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첫째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둘째는 법 개정이 동반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될 문제고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국회의 또 동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대 협의회
차원에서 좀 정책 연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제가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전문대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여기 계신 총장님 각자가 이러한 좀 원대한 그 장기 비전을 갖고 계신다면 좀 이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어떤 백 자료가 정책연구 보고서로 좀 나와서 그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좀 자료까지 제공하면서 하는 게 좀 이렇게 구두로 설득하시러 다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보충 설명 드리면, 예, 학문 연구 중심하고 지역 교육 중심 부분은 이게 논의의 틀은 아주 맞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기관 중심으로 전문대학을 뭐 더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지역 교육 중심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그게 논의가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까 그 연승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분 총장님 같이 말씀 주셨는데, 다른 나라 사례, 국제적 통용성 부분, 이 부분들이 많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시아 쪽에서 싱가포르나 또 뭐 호주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그 트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제적인 추세고, 앞으로 인력들이 서로 이제 국제적인 모빌리티가 확보가 되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이런 제도들이 더 틀이 갖춰야 된다는 이런 접근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좀 전문대학 협의회나 이런 중심으로 외국 사례 이런 걸 좀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자료를 많이 찾고 있지만은 그런 자료를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의견들이 좀 다르고 이래가지고, 예, 그런 자료들을 좀 축적하고 논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승우 총장이 말씀하신 그 폴리텍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역 교육 기관으로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전문대학 협의회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고등 직업 교육국 실의 개념도 이제 직업 교육을 하는 전체적인 다 이런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이제 대통령 모시고 업무 보고 할 때도 저희가 평생 직업 교육 기능 강화 부분을 하면서 폴리텍 고용보험기금을 전문대학은 저희가 잘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받고 있는 거고, 폴리텍 대학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지고 너무 쉽게 대부분을 이제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이게 어찌 보면 게임이 또 안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협의하고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고용보험기금을 어떻게 전문대학이 좀 쉽게 받을 수 있지. 지금은 2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 인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프로그램도 평가를 통해서 합격을 해야만이 고용보험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어도 기간 인정평가는 저희가 전문대학교 기간 인정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냥 통과한 것으로 보고, 프로그램별로 그러면 인정을 하면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좀 더 그 부분을 고용부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부분, 그 E9에서 E7으로 가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제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황원희 부총님 계실 때 외국 유학생 20만 명 유치, 그게 저희가 마련해 하다가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지방대학 그 인력 부족한 걸 채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많이 이제 혼나가지고 저희가 되게 그 후속 조치하는데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마찬가지 지금 E9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불법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7을 이렇게 바뀔 수 있게끔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구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법무부하고 출입국 관리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현장에 요구가 있고 외국의 비자 정책도 그가 유사한 게 있으면 해줍니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그렇게 아주 엄격하지만 않고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요건 이제 확인이 되면 해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이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시배와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법무부와 같이 논의하면 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학사학위 전문 학사학위 심화 과정 이 부분 관련해가 저희가 중국 그 주한 중국 대사관 현재 그 총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 유학생 담당 쪽이 이제 애원가라는 참사관이 있습니다. 이제 곧 뭐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 유학생들은 여기에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에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안내를 받아서 그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대학인지 아닌지를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문대학에서 4년제 학위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 중국 대사관은 그걸 우리나라 제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사 학위를 줄 수 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게 중국 내의 일반 학생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협의회 차원 같이 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게 이루어지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부분은 이제 제가 13년도에 이제 미국에 1년에 가 있습니다. 1년 가 있으면서 전문대학 쪽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봐가지고 이런 협의회 하는데도 이제 참여를 해보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제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을 하면 4년제 대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대부분 주립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문대학을 무상교육화 시키는 부분이 아주 중점적으로 논의가 많이 됩니다. 특히 오레곤주라든지 그 인구가 많이 없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심으로 되는데 그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문대학 인력들이 있어야만이 기업이 들어온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오레곤이나 이런 데는 아주 열악한 데인데 인력이 없으니까 기업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도. 그래서 그 뭐 저소득층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대학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쭉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 정도 되면 충분히 의제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도 이제 그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지역 발전 그러니까 단순히 저소득층 학생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맞추어야만이 저희가 재정 지원이라든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보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 부총리가 가시고 난데 제가 할 얘기가 최고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실장님 국장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그래 다행입니다. 너무 많이.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사실 나름대로 올 상반기부터 대선하고 관련 없이 저희들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육성 방안하고 19년도부터 재정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대학 육성 방안에 따라서 전문대학 재정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틀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대학 육성 방안 중에 이제 저희들이 크게 하나 생각하고 있는 축이 이제 직업교육 트랙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등하고 고등하고 평생까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최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위 문제, 아까 나노 디그리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주로 지금 처음에는 비학위 과정으로 출발을 하고요. 학위 과정에서 이제 단기 과정부터 아까 말씀 수업연한 다양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서 담아낼지를 지금 정책연구진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 내로는 일단 육성 방안이 이제 크게 틀이라도 좀 여기 계신 총장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이래 하면서 올 연내로는 이제 픽스가 돼야 내년도 이제 그 19년도 예산이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여기 계신 총장님들 많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학신문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럼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잘 추진할 것 같습니다. 네.